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해고 통보를 정식적으로 받기 전에 회사와 면담을 앞둔 분일 텐데요. 이미 해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찾아봐서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되고 증거를 여러 개 모아놔야 된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 대다수가 해고 면담 자리에서 나옵니다. 즉, 해고 면담 자리에서 대화는 꼭 녹음하셔야 되고요. 녹음한 걸 넘어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해고 면담할 때 꼭 이렇게 대화해야 한다 하는 꼭 알아야 될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해고 면담 앞둔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면담에서 권고사직이 되는 대화가 아니라 해고가 되는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권고사직이 되는 대화는 뭐고 해고가 되는 대화는 뭐지? 싶으실 텐데요. 우선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 퇴사 권유에 동의해서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즉, 퇴사를 하는 것에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걸 의미하고요.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퇴사를 시키는데 잘못한 것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강력한 보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추가 보상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을 알아보았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인정돼야 여러분이 원하는 해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전편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해고 면담을 할 때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인정되는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내가 퇴사에 동의하는 게 권고사직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내가 퇴사에 동의한다는 식의 대화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회사에서 나가달라는 말에 알겠다 라는 대답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퇴사 요청을 받고 당황스럽지만 일단은 알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알겠다는 게 사실 알겠다 퇴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죠. 일단은 알겠다 라는 의미인 거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 잘못한 게 알겠다 퇴사에 동의한다 라고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알겠다는 대답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째, 퇴사 조건으로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같은 이야기를 절대 먼저 꺼내시면 안 됩니다. 실제 판례들 중에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먼저 실업급여, 퇴직금, 위로금 얘기를 꺼낸 경우에는 이 사람은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나갔다라고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얘기는 절대 먼저 꺼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회사가 위로금, 실업급여, 퇴직금 얘기를 먼저 꺼냈다? 이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일단 조건을 들어보되 조건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나는 그 조건으로는 절대 못 나간다. 난 퇴사 안 하고 계속 일하겠다는 걸 명백히 밝히셔야 됩니다. 즉, 회사가 말한 그 조건으로는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를 녹취록에 명백히 남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아까 해고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나는 퇴사에 동의 못한다. 이꼬르 나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 이걸 직접 말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계속 근로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회사가 나가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텐데요. 이때 나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대답하시고 물어보세요. 이때 회사가 그래도 안 된다. 나가셔야 한다. 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회사의 대답이 곧 해고 통보가 됩니다. 여기까지 녹음하셨으면 내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퇴사했다는 증거를 모두 수집하는 것입니다. 축하드려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 해고 이유를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가 부당해지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요건 중 하나가 해고 이유가 정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해고 면담을 할 때 이 해고 이유를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끝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나에 대한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해고 이유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고 면담할 때 한 번쯤은 근데 제가 왜 해고당하는 거죠? 저를 왜 내보내시는 건가요? 이렇게 한번 해고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해고 이유를 둘러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좀 더 명확하게 해고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건인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이유를 말하면서 근무 태도가 불량해서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내가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한 적이 있냐? 아니면 뭐 내 반응? 내 평소 대화가 문제인 거냐? 이렇게 해고 이유를 면담할 때 특정시켜 놓으셔야 나중에 부당해고로 다툴 때 수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 퇴사일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해고 통보를 할 때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마셔라 이렇게 퇴사일을 알려주는데요. 간혹 아주 두루뭉실하게 퇴사일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꼭 그럼 언제까지 근무를 하라는 거냐? 퇴사일이 도대체 언제냐? 이렇게 퇴사일을 콕 집어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해고 면담할 때 꼭 알아야 할, 그리고 녹취록에 담겨야 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정말 실전적인 내용이고 제가 해고 상담을 할 때 의뢰인분들한테 맨 처음 코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해고를 당해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연락처는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